다우지수가 3%대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시장에는 호재가 굉장히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가도 긍정적인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임상에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다 연준에서도 금리를 동결을 하고 경기 회복에 확신한 신호가 있을 때까지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모든 재료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모습이었고, 이 사이에 악재가 들어왔지만 악재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이렇게 투자자들 이야기합니다. 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강한 상승 장세가 일단 나타났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런 상황들 우리 시장과 함께 같이 묶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다시 상승에 대한 시동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꿈틀꿈틀. 네, 테슬라와 2차전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요. 2차전지 관련주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또 전기차에 대한 시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1000만원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있었던 엄청난 상승 랠리와 유사하다,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때와는 분명히 다르다, 아니다, 그때 같은 랠리다. 자, 과연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자, 모두 부처님의 자비를 통해서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연휴를 즐기고 계실 건데요. 시황을 또 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휴일날은 제가 보통 때보다 한두 시간 정도 시황을 늦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사실 오늘은 근데 자료를 준비할 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증시가 너무 좋았어. 증시가 너무 잘 올라가고, 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상황을요, 제가 이미 말씀을 다 드러났었죠. 어제 마감 시황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장중에도 이야기해드렸던 부분들. 자, 시장에 악재가 있었지만 이 악재를 그냥 정면으로 때려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 그냥 뭐 악재? 그게 뭐 어때서?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2%대, 나스닥이 3%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요, 너무나 강한 그런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을 괴롭히던 악재들을 정면으로 반박시킬 수 있는, 정면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호재도 발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악재가 나온 상황들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어때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뭐 증시에 뭐가 영향이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다는 이야기죠. 증시가 좋은 것은, 증시가 상승하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나씩 깨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유 살펴보죠. 원유. WTI가 22%나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더 열받는 게 있어요. 그죠? 원유 선물에 투자하신 분들, 그냥 가만 놔뒀으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코덱스 이야기입니다. 코덱스 원유 선물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위험하네, 어떤 애 막 난리가,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유가가 쭉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는 그냥 다 노출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반등을 하려고 할 때 6월물이 아니라 7월물, 8월물, 9월물 갖다 끌어다가 물타기 시켜버리니까 상승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요런 모양새. 물론 롤오버가 7월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죠. 네, 그런 모습들.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상승할 때 그 상승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조금 진짜 많이 억울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세가 조금 주춤해졌다. 일단 소비가 조금 늘었대요.
연료 소비가 조금 늘었다. 이것은 경제 활동이 조금 재개됨에 따라서 수요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실 분들은 빨리 기름 넣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된다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쌓여만 가던 그런 물량들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왜? 소비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원유 재고가 900만 배럴 늘어난 5억 2760만 배럴. 그러니까 아직 많긴 많아요. 그렇지만 늘어나는 증가분이 이제 뭐 1000만 배럴을 넘을 것이다 라고 됐었지만 900만 배럴밖에 늘어나지 않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제 그 감산에 대한 효과도 슬슬 시장에 먹힐 때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는데 감산이 계속 진행된다라면 이 증가 속도는 더 빠르게 떨어지거나 오히려 감소세로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원유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이제 서서히 정상 가격을 찾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정말 그렇게 기록적으로 폭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가는 시점, 그 시점이 바닥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사실 원유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판단 내리긴 좀 어렵죠. 지금이 바닥이니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시장 상황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원유도 베팅을 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호재성 재료겠죠. 자, 두 번째 호재 재료는 치료제의 승인입니다. 렘데시비르가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제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내용 중에 하나죠. 길리어드 측에서 이제 이번 달 말에 임상 결과를 내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연기가 되는 어쩌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중간에 뭐 중국에서 발표했었던 뭐 이런 임상 재료가 뭐 좀 이상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막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많았는데 어쨌건 지금 나온 그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가 이 렘데시비르를 대상으로 벌인 코로나 이 치료제 연구에서 긍정적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긍정적 효과를 임상시험에서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소식이죠. 그래서 이 치료제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이 현재 상황 자체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네. 뭐 대단히 좋은 소식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FDA에서 지금 이 렘데시비르에 대한 사용을 긴급 승인하는 방안까지도 모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신속하게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것이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이 됐고 이제 시중에 투입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게임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들만 보시더라도 경제활동 재개에 맞물려서 치료제의 어떤 그런 시장 공급 이런 부분들은 시장을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포지션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쁜 소식도 하나 있었어요.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4.8%가 나왔다. 2008년도 이후에 최악이다. 근데 이 분명히 나쁜 소식인데 투자자들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다 알아. 다 아는 내용이야.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갑돌이가 빵점 맞은 거 다 알고 있었어. 공부 안 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뭐 이런 식의 반응이라는 거. 이거는 좀 기분 나쁘긴 하겠구나.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반응이에요. 네, 그런 식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4.8%, 2분기 더 나쁘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 경기와 주가라는 것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라는 것 자체가 이 선행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이미 주가에 반영했어요. 그래서 이미 다 반영했는데 뭐 그거 알고 있어. 여기에서 만약에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생각했던 대로 나쁘게 나왔어. 뭐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이런 경제적 지표들이 비집고 들어갈 만한 위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악재 상황들이 들어와서 무언가 해볼 만한 그런 건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악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하게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내용은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지면 되겠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FOMC에서 뭐 특별한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금리가 제로금리로 동결이 됐다는 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경기 회복으로 들어가는 길에 접어들 때까지,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이런 힘을 강력하고 적극적이며 공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힘이라는 게 뭐냐면 이 파월이 가지고 있는, 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시장을 이제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파월의 이런 그 경기 전망과 이런 정책적인 활용 방안들이 우리는 굉장히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부분인데, 제로금리 계속 유지할 거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겠다. 경기가 언제까지요? 돌아설 때까지. 네, 지금 시장에서도 경기가 빨리 돌아설 것이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립 서비스 막 들어가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아빠의 월급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립 서비스 들어가야지. 네, 그래야지 월급날 용돈 하나 더 받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아빠 수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얘가 그러면서 월급날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내 어깨 좀 주물러줬지, 10,000원짜리 하나 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연준도요, 경기 곧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해줄게. 언제까지? 경기가 좋아진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조만간이니까요.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해 있는 정책을 더 강력하게 해줄게요. 지금 당장 이것이 뭐 1년, 2년 되면 굉장히 부담될 거예요. 그런데 당장 한 달 후, 2달 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막대한 지원이다 그러면은 할만하죠. 네. 그리고 경기가 정상화됐다 그러면 이제 정책적인 지원들을 좀 걷어드릴게요. 그때 돼도 불만이 없거든요. 이것이 연준의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시장에는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주가가 많이 올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국내 증시가 올라간 배경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반영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온 곳에 주목하라는 이야기 해드렸죠, 어제. 그 다음에 연기금,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 이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해외 시장의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이런 전망들을 이미 시장에 반영시켜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다. 그러니까 연휴를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물론 아직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장, 이렇게 주말장까지 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변수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시장 분위기가 일단 이렇게 상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릴게요.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어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일단은 테슬라가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요, 중국 쪽에서 이제 소비가 조금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중국의 판매 호조가 일어나게 되면서 주가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달에만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46.8%를 상승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그런 판매량 증가는 중국도 이제 그 소비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좀 가파르게 약간 보복 소비성, 보복성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중국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전기차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이 세계 제1의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이죠. 물론 최근에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조금 반감하는, 매력도가 좀 반감하는 모습이 좀 있죠. 기름값 싼데 그냥 이거 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세의 흐름은요 전기차 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의 마지막 내연기관 자동차일 수도 있다, 이 생각으로 타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 저는 적어도 10년 정도는 더 탈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 내연기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시장에서 내다보는 전기차의 시장 포화 상태, 시장이 상용화되는 거, 그냥 길거리에 그냥 눈만 돌리면 전기차, 이렇게 나오는 정도의 시장 상황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타나고 있죠. 지난번에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소식인데 한 번 충전으로 2000km를 달리는 전기차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뭐 전기차 와인 아시죠? 왜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어떤 주가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수혜주를 볼 수 있는 게 당연히 완성차 업체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2차 전지는 필연적이잖아요. 배터리가 있어야지 가는 거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그 움직임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것들도 태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2차 전지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치를 굉장히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회복세, 초저금리 환경,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긍정적 이슈로 뽑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쪽에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 내용들이 되고요. LG화학이나 SDI 같은 경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수가 최근에 좀 들어왔었던 것도 기대치가 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이 2차 전지 관련한 부분들은요, 물론 경기를 타기도 하겠습니다만, 경기 외에도 또 이제, 민감하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죠.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쪽 에너지 같은 경우 꼭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의 기대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 성장성에 대비해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즉 시장이 조금 주춤거리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의 기대치가 많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은 긍정적 포인트가 많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종목들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에코프로비엠이나 일진머티리얼즈, 천보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이런 종목들도 좋다. LG화학도 좋다. 뭐 다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좀 많이 오른 감은 좀 있어요. 뭐 가장 조금 오른 게 뭐 한 50% 정도 상승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 자체가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번 달로만 친다라 그러면 많이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도 있겠죠. 이 이후의 상황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앞으로 더 긍정적인 포인트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1000만원대 돌파했다. 비트코인 오랜만에 이야기 한번 해드리네요. 자, 비트코인이 1000만원 돌파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무려 84% 가까이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최저가가 548만원이었대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1000만원을 넘겨가고 있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세를 보인 거죠.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이 비트코인 자체도 하나의 어떤 상품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무언가 이제 어떤 새로운 대체 화폐, 이런 식의 어떤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투자 상품, 투기 상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대체 상품이라는 것은요, 이제 향후에 바뀌게 될 디지털 화폐잖아요. 이제 가상화폐 쪽이니까, 가상화폐 또 블록체인을 이용한 뭐 신세대 화폐, 뭐 새로운 개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화폐 기능을 하려면 이렇게 가격대가 크게 상승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화폐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환율이라는 것들도요, 어느 정도 변동성은 보이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100%씩 생각해보세요. 화폐가 갑자기 한 달 사이에 100%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화폐의 가치를 지닐 수가 없죠. 이런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화폐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자격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자, 어쨌건 비트코인이 1000만원을 돌파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2017년도의 랠리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 이유로는 양적 완화가 있고, 그 다음에 반감기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에 대비해서 가치가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금이 커지게 되면, 현금성이 많아지게 되면,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뭐 금 가격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주식도 올라가는 거고요. 원유, 원자재, 그 다음에 이런 비트코인도 같이 그래서 올라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상품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거다라고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거고. 근데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4년 주기로 반감기가 돌아오는데, 이 반감기는 뭐냐면 이제 공급량이 절반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개를 만들었다. 그럼 반감기가 오면 50개, 그 다음 반감기는 25개,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게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네,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2017년도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크게 띄웠던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런데 2017년 당시에는 조금 다른 게 있다. 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 수요라는 부분들이 그냥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상화폐가 굉장히 이슈를 끌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됐냐면, 실제로 이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그런, 하락 쪽에도 베팅할 수 있는 파생상품이 또 나타났죠. 그래서 파생상품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달라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제2의 가상화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출발? 네, 생성? 발행, 이런 발행이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가상화폐 발행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죠. 페이스북에서 하려고 했었던 페이스북에서 하려고 했었던 리브라죠. 리브라 같은 경우나, 또는 이제 뭐 중국에서도 지금 보면 기준 통화를 가상화폐로 바꿔버리겠다. 이 가상화폐가 사실은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은행이 아닌 기업이 통화를 발행하게 되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에서도 제재가 들어가거든요. 뭐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어떤 기축통화라든지 어떤 통화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든지 이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은행이 이런 걸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투자의 상품으로서만 남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만약에 투자의 상품이라고 친다라면 무언가 가치를 비교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고요. 잘 아시는 그런 분들만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이렇게 큰 폭의 등락세를, 변동성을 가지는 화폐는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건 이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각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그런 디지털 화폐를 이제 가상화폐의 기준 통화로 만들어낼 것이다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가지고 온 의미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가상화폐 시대, 디지털 화폐 시대를 좀 일찍 열어주었다는 긍정적인 이슈도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활성화되었다라는 것에 의미를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 자체를 가지고 뭔가 화폐에 대한 가치를 찾는다든지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겠나 이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나쁜 이야기는 없네요. 미국 증시가 이제 3%대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이 재료로는 원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과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에 효과가 있어서 뭐 승인을 댔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성장성이 나쁘게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렸다는 얘기죠. 괜찮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FOMC에서는 경기 회복이 될 때까지는 이 강력한 지원 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립 서비스를 해줬다는 거, 시장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테슬라가 주가가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서 2차 전지주가 또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이제 중국의 경제 수요와 맞물리면서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1000만원대를 돌파했는데 이것을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보다는 그냥 투자 상품 로서의 어떤 구분으로 짓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성격이 지금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렸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블룸버그에서는 2017년도 랠리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때와 또 다르다라는 시각도 같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냥 화폐로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신다라면 조금 부담된다라고 생각되니까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통해서 무언가 확신을 가질 때 그럴 때 접근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싸게 살 수 있을 때라는 언제인가? 싸게 살 수 있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 공급이 너무 많아서 수요 측이 거들떠 보지도 않을 때나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면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이다. 네. 그죠? 네.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나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 이런 공포가 들어왔을 때 그때 주가가 싸다는 얘기예요. 지나보면 그런 자리들하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죠? 지금도 역시 그 시기에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아직은 위험과 걱정과 그 다음에 두려움 같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주가가 싼 시기다라고 부분을 지어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시황 들으시고 편안한 휴일 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네, 뭐 연휴가 길기 때문에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소식을 계속 접하시고 유연하게 그냥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전달해 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